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강의하게 된 권현범 교수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건교사가 되려고 그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는 이 교직 과목에서 그죠? 교직 과목에서 이 보건교사가 되기 위한 일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자, 임용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그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교육행정이라는 과목에 여러 구성 하위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따라서 먼저 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자, 강의 목표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이론, 조직론, 인사론, 동기론, 뭐 정책론, 자치론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한편으로 자, 임용고시를 대비하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학문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재는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싶으시면 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사시면 됩니다. 그죠? 주사만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나마 베스트셀러로 계속적으로 교육행정 분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인물을 제가 이제 주 교재로 사용할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하고 카톡에 있는 단체방을 만들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유인물을 읽고 와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업은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해서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실시간 수업은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는 토론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줌을 이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줌을 이용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죠? 실습이 아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생 실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호 실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생 실습은 온라인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간호 실습은 어떻게 됐는지는 자,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교생 실습이 아마 온라인이라서 저희가 10월에서 아마 11월 달에 그렇게 교생 실습을 작년에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시간을 미리 땡겨서 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4시간을 땡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 월요일마다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월요일 8, 9교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조금 글씨를 키워보죠. 네.
좀 글씨를 키워봅시다. 자, 월요일 강의 시간은 우리가 월요일 자 4시서부터 6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온라인 강의라는 것은 제가 말했듯이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두 번째로는 자, 줌을 이용할 거예요. 이때 줌을 이용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어떤 토론 활동 같은 것들을 해야 할 때 줌을 이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줌은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 유리한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때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실시간적으로 여러분의 그 수업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 같은 것은요, 일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일반 수업에서 어디 사이트에 있냐면 사이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다가 가입을 권유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사이트냐면 바로 잠깐만요. 제 사이트가 작년부터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돼요. 자, 채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채널을 여러분들 그 단체 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조금 컴퓨터가 느리네요. 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하고요. 단체 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어디 유튜브에 보면 그렇죠. 대전대학교 2학기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수업을 수강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2020년도 2학기 여기 들어가시면 본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1시간에 최소 50분, 네. 50분으로 구성이 되어 안녕하십니까. 있죠. 이렇게요. 오리엔테이션 본 강의는 자리가. 교육행정.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강의를 이 부분을 채워 나갈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할 것이고요. 강의는 자, 시간당 제가 최소 30분 이상의 이론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1학기 때 제가 이렇게 인적 자본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론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수업 중에서 매주에 해당하는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론 강의를 하고요. 자, 매주 월요일에 매주 새로운 강의 계획서에 맞춰 업로드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강의에 여러분들은 자, 출석합니다를 댓글로 작성하고 매주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여 댓글에 달아주셔야 합니다. 간혹 자, 이메일로 보내라는 이메일로 전송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알아야 하는데 그 지시사항은 자, 영상 강의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강의를 매주 충실하게 들어야 과제를 하고 그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막 가장 기본적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인적 자본 추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볼 수 있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다가도 제시될 때도 있고요. 자, 여기 댓글들을 달았는데 조금 컴퓨터가 느려서 그렇죠? 이렇게 출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제들을 이렇게 다루라고 했던 겁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자, 왜 그러냐면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상 속에 있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안내사항은 단톡으로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역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그래서 이 유인물은 이제 미리 단톡방으로 주고 그 유인물에 따라서 그 유인물의 진도에 맞춰서 매주 이제 새로운 강의가 업로드되고 그 강의에서 보면 뭐가 있더라? 학습 과제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이런 핵심 역량을 강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요. 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임용 시험을 큰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어떻게 보면 사고력을 미리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본 목적, 본 수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자, 임용 시험을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수단성, 도구성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용 시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특정 그 학원을 제가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니까 이 학원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음에다가 교원 임용 시험 했더니 이러한 사이트들이 나와서 첫 번째 있는 사이트를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임용 시험에서는요. 전공 시험과 당연히 교육학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교육학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육학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게 2020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에 교육학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교원 임용 후보자 경쟁 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자, 물론 여러분 보건교사는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초등에서 보건교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중등에서 보건교사가 있어요. 그죠? 다시요. 자, 보건교사 하면 초등이 있고요. 자, 중등으로 나눠져요. 그죠? 물론 사립에서는 이것을 같이 뽑는 경우가 있어요. 사립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사립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등과 초등을 같이 이제 보는 데도 있고 딸리 보는데 여기서는 중등 임용 시험에서 교육학 나오죠. 자, 전공에서 그럼 이 전공과 교육학에 있어서 교육학은 중등은 좀 나눠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전공은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 근데 교육학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교시에 교육학을 먼저 보게 되고요. 그럼 전공은 당연히 2교시에 보게 되는 거죠. 자, 한 문항에 20점이고 시험 시간에 60분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의 추이를 반영하여 땡땡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해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변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 교과협의회에서 ABCD 네 분의 교사에 대한 어떤 의견이 주어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술을 하는 겁니다. 총 15점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에 맞춰서 바로 5점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 듣기로는 보건에서요. 이 교육학 보건에 있어서 이 교육학 점수는 20점 중에 보통 한 17점 정도 받으면 평균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17점은 자, 좀 내용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은 교육행정학과 또 다른 하나는 교육사회학 그리고 교육심리학 또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잠깐 언급할 텐데요. 뭐 목표를 세우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뭐 타일러라든지요, 뭐 보비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교육 연구, 방법론. 자, 요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과목에서 주요하게 많이 교육학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고치스키 하면 지식론 하면 교육,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영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하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토의식 수업이다 라고 하면 연구, 방법론이라고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스테인호프와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이라고 하면 교육 행정학과 또는 교육 사회학에 맞는 좀 더 이제 학교 문화는 교육 행정학에 부합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네 문제가 주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요 교육 행정학 및 교육 경영을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신다면 3학년이시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머지 것들도 채워나가는 기회를 찾아보시면 좀 더 알찬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 임용시험과 자, 보시면 그래요. 임용시험에 대비하는 수단성으로서의 본 수업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으로는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궁금한 점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그 보건교사를 뽑을까요? 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초등, 중등에서 쭉쭉쭉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간호사로서 전문직인 여러 곳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직을 한번 수강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면 이 교사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공립이죠, 그죠? 자, 그리고 사립도 있어요. 공립에서는 여기 보시면 보건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보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17분을
우리가 요번에 뽑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 국영수는 각 2명씩밖에 뽑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과학 과목도 그렇게 많이 뽑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비해서 보건교사를 17분이나 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는 안전,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뭐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의 안전교육을 좀 더 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시험만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위탁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보건선생님이 대성학원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한 분을 뽑죠. 근데 여기 보면 3배수를 뽑습니다. 그죠? 자, 다른 데는 이렇게 보건교사를 뽑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쭉쭉 내려보면 실제로 찾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나, 다른 데는 이제 5배수, 5배수 대비해서 대성학원은 자, 3배수라는 것. 그리고 이게 공사립 동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공립은요. 국공립에 비해서 이제 3배를 뽑는다는 것은 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명의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인원이 보건교사가 어디였죠? 한 명이 필요하죠. 근데 지원자가 예를 들자면 5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5명이에요. 그러면 1차 시험에서는 몇 대 몇이에요? 우리 그거 알 수 있죠. 자, 3배수잖아요. 그럼 1차에서는 3명을 뽑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3배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3 나누기 5 아니죠. 자, 5 나누기 3 빼기면 300이니까 뭐 1.5, 1.7대 1 이 정도 되네요. 자, 이거 말고요. 1.7대 1 되네요.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안 왔어요. 그죠? 그리고 한 명이 과락했습니다. 과락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학이 1점 점수 안 되거나 전공 점수가 40점이 안 되거나 그러면 과락이에요. 자, 그러면 3대 3명 뽑는데 3명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1대 1이죠. 그죠? 그래서 과락만 안 되고 충실하게 과목만 이수해서 그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립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용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전할 수 있는 사립 플러스 우리가 공립. 자, 2020년 임용시험에는 20년 대전에서는 자, 우리가 17명을 뽑더라라는 것. 그 정도만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 비하여 좀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자, 강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내사항들은 단체 톡방이라든지 또 한편 또 수업은 유튜브에서 일어나는데 수업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목적 같은 것도 여러분한테 조금 공지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개설이라고 나오고 자, 그다음에 학교 조직론도 나오고 그렇게 쭉쭉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전에요. 이걸 좀 보셔야 되겠네요. 교육행정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 구조를 살펴보시기 전에요.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면 우선 이걸 이렇게 크게 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죠. 평가는 우리가 절대평가를 이루어집니다. 절대평가를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참여만 해 주신다면 그죠? 학점에 불리함이 없도록 그죠? 모두가 A+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출석이라는 것은요, 출석 댓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죠? 출석이 축소되는데, 월요일 한해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4개월 전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이게 댓글 다는 순서인 것이죠. 그죠? 그래요. 여기 그리고 이게 한 달 이내면 이것이 정확한 날이 나옵니다. 며칠 날 달았는지. 그래서 그것이 근거 자료가 돼요. 그죠? 자, 월요일 한해서 출석을 인정해 준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한해서 출석 인정을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늦게 출결을 하게 된다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픈부입니다. 그리고요, 논술식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 객관식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식과 객관식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컴퓨터 좀 이상하네요. 자, 컴퓨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아이고. 자, 논술식이고요. 객관식으로 이제 복합해서 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아마, 그죠? 아마도 대면하여 실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논술식, 자, 두 문항과 그리고 객관식, 단답식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지도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도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주 새로운 과제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과제는 자, 5가지 이상 제시될 겁니다. 이것은 영상에서 과제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한테 과제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 과제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자, 그 주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출결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주 안에. 그죠?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때 이 작성은 댓글일 수도 있고 또는 이메일로 보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시겠지만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정확한 보낸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도안 작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주차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주차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의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신다면 서운하지 않게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참고로 이 지도안 작성은요, 우리가 임용시험 2차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2주차에 설명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그래요. 자, 임용시험 2차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주제라든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자,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설명하겠다라는 뜻이죠. 과정 측면에서. 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이에요. 부분을 줄여서 이제 교육 행정 및 경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좀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이 교육 경영 행정하면 자, 공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경영하면 사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는 복리 증진이고 그리고 다수 이익에 취한다라고 한다면 사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경영은 우리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고요. 어쩌면 소수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는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구청이라와 각 청와대를 위시한 각 부처는 어떤 행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약간 틀어졌던 게 뭐냐면 행정의 여러 기법들을 이렇게 행정의 여러 기법들을 경영의 여러 기법들을 행정이 쓴다는 것이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율화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행정은 어떻게 보면 형평을 더 추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형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요 관계를 증진시킬 게 바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에요. 옛날에는 교육행정이라고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경영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자, 복리 증진을 하고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데 좀 더 이 자원이라는 건 항상 한정되어 있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복리 증진을 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렇게 표현해서 사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모델과 이론들을 공적으로 끌어와서 응용해서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그 직원들을 단순히 다룬다라는 행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효율적으로 조금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경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행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 행정, 행위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교육, 행정, 과업. 자, 그리고 응용해서 말을 하자면 학교와 학급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번이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자, 다시 말하자면 행정이 되겠죠. 자, 요것이요. 이렇게 나눠진대요. 이게 전통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통적 의미의 경영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 경영이 있고 학급 경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봐서 자, 전통적인 행정과 전통적인 경영을 이렇게 복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학문에 구분을 지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구분을 지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행정 행위론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자, 교육행정 행위론에 속하는 그 이론들은 우선은 학교 조직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자, 우리가 학교 조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직무 동기, 동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교육 정책과 의사 결정 이론인데,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보죠. 교육 정책. 다시 말하면 정책론이고요. 자, 다음에 교육, 의사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론에서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보세요. 조직을 어떻게 조직해야 될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될까요? 학교에는 이렇게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또 수석 교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장 선생님, 보직 교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교사들이 있어요. 이거와 또 경력이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어요. 뭐 신임 교사 같은 경우는 경력이 낮죠. 근데 일반 교사이면서 경력이 높은 교사들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력이 높은데 교장 선생님의 나이가 적은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학교 조직론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조직론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학교의 장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정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직무 동기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 있어서 다시요.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교장 선생님한테 좀 더 맞춰진 거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교실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그죠? How to manage. 뭐 이런 내용도 리더십으로서 파악해 볼 수 있죠. 동기란 것은 개인적 측면을 좀 더 다분히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어떠한 행위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러한 정도를 이론적으로 파악해 보는 게 동기론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정책론도 있고요. 의사결정론도 있어요. 이것이라는 것은 행정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나눠볼 수 있는데 교육행정의 과업이에요. 그죠? 자, 여기 하나 학교 조직의 리더십이 되겠죠. 뭐 학교의 리더십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교육행정의 과업에 있어서는 교육 제도론을 들 수 있고요. 또는 교육 자치론을 들 수 있고요. 또는 교육 재정론을 들 수도 있어요. 교육 경제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교육 경제론. 자, 다음에 교육 인사론 이렇게요. 자, 이런 것은 교육 행정에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에 관한 것이고, 그죠? 무엇에 관한 것이 이거예요. 그죠? 물론 이런 구분은 자, 학자에 따라서 또 다르게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교육 행정의 과업에 교육 정책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라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제 여기서는 다분히 누가 하는 거고 무엇에 관한 것은 이렇게 좀 나눠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학교와 학급 경영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또는 학급 경영의 측면에 있어서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과목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우리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 경영에 대한 행정 이론, 우리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교육 경영과 행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2주차 때 배우겠죠. 다음 주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자, 4주차 때는 리더십을 배우게 될 거예요. 5주차 때는 이 교사의 직무 동기 중에서도 이제 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다음에 6주차에는 정책론이 나오게 되고요. 7주차 때는 제도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주차 때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9주차 때 교육 자치론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주차 때는 재정학과, 11주차에서는 인사론, 12주차 때는 이제 장학하게 됩니다. 자, 이 장학이라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인사론에서 그죠? 직무 발전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 개인 발전이 있고요. 또는 조직 발전, 다시 말하면 이걸 OD라고 합니다. 그죠? 자, OI라고도 해요. 조직 향상은 OI고요. 조직 개발은 우리가 OD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런데 독특하게도 여러분들 잠깐만요.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조직하게도 자, 이 교육에 있어서의 직무는 바로 수업이에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서는 보통 다른 사기업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교육은 바로 사람의 어떤 심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심부분뿐만이 아니라 육체 발달 같은 것도 체육 시간이라 이런 데는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의 직무와 교육에서 말하는 직무는 달라요. 그죠? 이 교육에 말하는 이 직무를 독특하게 우리는 뭐라고 이런 교육에 있는 직무 향상, 그죠?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장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학은 큰 의미로, 자, 광의적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있는데요. 협의적 개념에서는 수업력을,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말해볼까요?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광의적 의미에서는, 자, 다시 교육 행정이죠.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런 것들요.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상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로 상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요. 뿐만 아니라 수업까지 포함한 것들이 광의적 개념의 이것이 장학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인사론을 배우고 나면 이제 장학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겠죠. 자, 장학 중에서 가장 여기 보세요. 광의의 의미에서 장학을 배우고 협의의 의미에서는 수업만을 포커스를 둔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인사론이 큰 의미고 그 중에서 이제 장학을 배우고 장학의 협의에 의미로서 수업의 전문성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주, 이게 12주, 이게 13주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주와 15주 차에 있어서는 학교 경영과 학급 경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강하는 측면, 어렵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보강하는 그런 시간과 스케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강의 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을 역시 달아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신다면 성실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우리 단톡방에서 상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아마 프린트를 드릴 텐데요. 그 프린트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무슨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만의 개념 지도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 좀 적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